본 영상은 팟빵 해축팬에서 즐기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첫 번째 경기는 바로 토트넘과 노팅엄 경기입니다. 3대1로 일단 토트넘이 승리한 경기였는데 다른 것 다 제쳐두고 일단 손흥민이 골을 넣었다. 이거 하나로 엄청나게 의미가 있는 그런 경기였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손흥민이 득점이 맨날 스포티비에 나오잖아요. 100호 골. 근데 그게 참 딱 두 골만 더 넣으면 되는데 그게 너무 멀게만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득점하면서 되게 거기까지 쫓아갈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나서 되게 좋았던 장면인데, 아무래도 노팅엄 포레스트 같은 팀 상대로 좀 저돌적인 팀이기 때문에 손흥민이 좀 득점을 넣을 수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실제로 득점 성공해서 되게 기분이 좋네요. 그래서 선발 라인업부터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노팅엄 같은 경우는 좀 평소와 동일하게 4-3-2의 전술을 좀 가져온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노팅엄 같은 경우는 중원을 굉장히 두껍게 하는 축구를 펼치는데 크게 다르진 않았던 것 같아요, 이번 경기도. 일단 노팅엄에서 주요 포인트로 볼 만한 것은 최전방에 있는 이제 벤 존슨 최근 컨디션이 굉장히 좋다는 사실인데요. 이제 이 경기에서도 노팅엄은 기본적으로 수비적인 태세를 먼저 갖춘 다음에 벤 존슨과 링가드 그리고 깁스 화이트의 속도를 활용한 역습을 주로 시도를 했고, 그리고 또 중원에 있는 존조 쉘비도 좀 장기 부상을 끊었다가 얼마 전에 돌아왔잖아요. 근데 이제 꾸준히 출전을 해주면서 이제 노팅엄의 후방 빌드업 그리고 중원에서의 패스 전개를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지금 잘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워낙 이제 부상자가 많았던 노팅엄이기 때문에 선수들이 좀 하나씩 좀 돌아오면서 전력을 회복해 나가는 과정이었지만, 솔직히 이번 경기에서는 뭔가 토트넘과 합이 좀 안 맞는 느낌이었어요. 노팅엄은 아무래도 중앙을 두텁게 가져가는 팀인 만큼 중앙에 많은 선수들이 있고 측면 공간을 상대방이 내주면서 그건 나중에 후방에서 처리하는 느낌이 강한데 그 공간을 콘테 스타일상 양쪽 풀백을 적극적으로 윙백을 활용하는데 이것이 좀 맞물려 가서 노팅엄 입장에서는 좀 더 공격적으로 오히려 상대방의 합을 내주는 그러니까 찰지게 맞아주는 샌드백 역할을 하게 됐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확실히 토트넘 경기를 보다 보면은 약간 지난 레스터전처럼 상대가 좀 강하게 압박을 하면 좀 고전하는 느낌이고, 이렇게 노팅엄처럼 아니면 웨스트햄처럼 좀 풀어주는 느낌이면 상대를 그렇게 되면은 좀 여유로운 느낌인데, 확실히 이제 토트넘이 뒤에서 공을 뿌려줄 센터백이나 미드필더가 없다 보니까 뭔가 그런 경기들이 펼쳐지지 않나 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일단 그렇게 해서 노팅엄은 그렇게 평소대로 좀 4-3-2 이렇게 압박 없이 좀 나왔던 변이 있고, 그다음에 반면에 이제 토트넘을 보자면은 좀 변화가 있습니다. 자, 크루셰프스키, 페리시치가 좀 제외가 됐고요. 랑글레 그리고 히샬리송이 선발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벤 데이비스는 그에 따라 좀 윙백으로 포지션이 좀 변동이 됐죠. 일단 가장 큰 변화라고 할 수 있는 게 양쪽 윙백 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일단 벤 데이비스가 좌측 윙백 그리고 페드로 포로가 오른쪽 윙백으로 나서면서 주전 자원이었던 페리시치나 아니 메메르송이 모두 휴식을 부여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히샬리송이 공격진에 배치됐는데 이제 히샬리송은 인터뷰로 또 콘테와의 약간의 설전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빠르게 선발 출전할 수 있을까 했는데 생각보다는 좀 빠른 시일 내내 선발로 나서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그 인터뷰 사건이 있던 게 바로 주중이었거든요. 근데 주말에 이제 바로 이렇게 선발로 투입된다는 게 약간 신기한 것 같아요. 좀 내부에서 좀 정리가 잘 된 것 같아요. 그래도 토트넘 실제로 콘테가 경기 끝나고 매치 컨퍼런스에서 모든 선수가 매 경기를 뛸 수는 없다. 그래서 챔피언스리그 때 못 뛴 선수도 있고 그 얘기는 주로 사실 손흥민이 부상에 관련돼서 얘기하는데 어쨌든 선수들이 있어서 아무래도 콘테가 얘기한 것 같아요. 모든 선수가 매 경기 뛸 수 없고 하지만 너에게 충분히 기회를 줄 것이고 이번에 기회에서 네가 반지를 이런 애 봐라 이런 식으로 조금 동기부여를 준 것이 오히려 히샬리송이랑 콘테랑 갈등한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잘 해치게 된 계기가 아닐까라고 매치 컨퍼런스 통해서 좀 추측을 해봤어요. 일단 콘테 하면 굉장히 이렇게 본인한테 대드는 선수를 용서하지 않을 것 같은 이미지의 감독인데 이번에는 되게 어르고 잘 달래서 결국은 이제 주말 경기에서 히샬리송이 좋은 활약을 펼쳤으니까 이거는 콘테 감독이 굉장히 선수를 잘 다뤘다 이렇게 또 평가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아무래도 좀 화났기도 했겠지만 그게 다른 얘기라 나 경기 뛰고 싶은데 못 뛰게 한다. 좀 이런 거니까 새끼야 경기 뛰게 해줄게. 좀 참 이런 식이 아니었을까 생각 드네요.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이제 이렇게 선발 출전한 히샬리송이 굉장히 생각보다 좋은 활약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 경기에서 히샬리송을 선발 출전을 했던 그런 콘테 선택은 나름 적중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페리시치가 없을 때마다 항상 하는 얘기지만 손흥민과 페리시치의 궁합이 안 맞는다, 이게 엄청나게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공교롭게도 이번에도 이제 페리시치가 없으니까 손흥민이 좋은 활약을 펼쳤고 결국 또 득점까지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건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저 개인적으로는 손흥민과 페리시치 둘 다 이번 시즌 폼이 안 좋다 라고 생각하거든요. 리그에서 폼이 안 좋다. 그것이 손흥민 개인도 그렇고 페리시치도 안 좋고 그래서 그 둘이 같이 뛰면 더 최악인 게 아닐까.
물론 전술적인 문제도 있고 네. 있겠지만은 사실은 그 두 손흥민이 이 정도로 못할 것도 아니고 페시도 이 정도로 못할 선수 아니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둘 다 나오면 둘 다 안다는 얘기는 둘 다 개인 폼이 안 좋기 때문에 궁합에도 안 맞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그냥 못하는 좀 폼이 좀 내려와 있는 선수들끼리 좀 맞붙여 놓으면은 사실 두 선수 중에 하나가 좀 커버해주고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으면 사실 좀 아쉽지 않나? 그래서 네. 둘 중 한 명 선택해야 되는 건데 하면서 한쪽 선수도 밀어주는 방향을 선택하는 건데 콘테 입장에서는 한번 손흥민 빼갔으니까 이번 손흥민 넣어서 다른 선수를 통해서 한번 손흥민 좀 더 밀어주는 방향으로 갖고 이것이 이번 좀 적중하지 않나 생각을 해요. 일단은 토트넘이 이 경기에서 측면 공격이 굉장히 중요했잖아요.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노팅엄이 이제 측면을 어느 정도 열어두고 플레이를 하는 팀이기 때문에 이 발생하는 측면 공간을 어떻게 파괴할지가 중요했는데 이날 선발 출전했던 벤 데이비스는 이제 과감하게 오버래핑을 해주거나 아니면 안쪽으로 박스 안으로 돌입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오히려 손흥민에게 공간을 열어주는 그리고 손흥민에게 볼을 받은 그런 위치를 창출해주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었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오른쪽에 있는 히샬리송과 포로, 왼쪽에 손흥민과 벤 데이비스가 서로 간의 호흡이 굉장히 잘 맞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서로 간의 공간 창출 그리고 박스 침투를 굉장히 잘 가져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페리시치가 나왔을 때랑 벤 데이비스랑 나왔을 때랑 딱 달랐던 게 이제 침투였던 것 같아요. 페리시치는 대부분 이제 본인이 공을 받으려는 위치에 있었던 반면에 벤 데이비스는 좀 적극적으로 뭐 중앙이든 측면이든 들어가주면서 그렇게 들어가줬기 때문에 손흥민이 편하게 공을 잡고 뭐 패스 뿌려주거나 슈팅하거나 이런 찬스들이 좀 많이 났다고 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뭐 앞으로 페리시치와 계속 뛰을지 아니면은 벤 데이비스가 이렇게 계속 나올지 뭐 이거야 감독의 선택이겠습니다만 뭐 이런 움직임이 윙백 쪽에 그렇게 있어 준다면은 손흥민의 폼도 또 자연스럽게 살아날 수 있지 않을까 또 그런 생각도 드는 그런 경기였습니다. 사실 저는 이번 경기 좀 더 주된 거는 왼쪽에 손흥민과 페리시치 자꾸 악몽이 자꾸 페리시치 뭉게뭉게 아까 그 예준 씨도 자꾸 페리시치 잔상이 나와서 왼쪽에 벤 데이비스와 손흥민의 조합보다는 오른쪽에 포로와 히샬리송의 조합에서 좀 더 좋은 모습 보여줬던 게 왼쪽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오른쪽에 포로랑 히샬리송이 뛰는데 굉장히 아까 얘기했듯이 계속 그 노팅엄 포레스트가 측면을 열어주면서 중앙을 좀 두텁게 가져가는데 그렇기 때문에 측면 공략이 토트넘 쪽에서 이번 경기 주로 핵심 공략 포인트였는데 그거를 히샬리송과 포로가 좀 더 좋은 모습 보여주면서 그걸 극복했고 실제 첫 득점이 아니지만 득점에 가까운 상황에서 히샬리송이 굉장히 라인 브레이킹으로 굉장히 날카로운 모습 보였잖아요. 맞아요. 그게 뭐 좋은 마무리까지 나왔습니다. 뭐 옵사이드로 선언되기도 했죠. 그래서 그렇게 이런 좋은 장면 나오고 그렇게 좋은 장면 나올 때 또 다른 점은 노팅엄이 토트넘 상대에 있어서 백파이브가 아니라 백포를 하면서 수적 열세를 스스로 만들었기 때문에 맞물려가면서 토트넘 입장에서는 많은 득점을 날 수 있는 경기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일단 노팅엄 얘기를 조금만 더 해보자면 노팅엄한테 아쉬웠던 거는 기본적으로 노팅엄은 역습을 준비를 해왔는데 일단 수비시에 백포로 서 있다 보니까 윙백과 공격진이 총 5명 이 공격 그러니까 노팅엄의 수비 진영에 위치해 있는 토트넘을 상대로 수적 열세에 빠졌기 때문에 공을 만약에 따내더라도 빠르게 전방으로 보내줄 만한 상황이 연출되지 않았고요. 그리고 전방에 있는 벤 존슨과 그리고 깁스 화이트, 좌측의 링가드까지 역습을 시도할 때 주로 좀 동선이 많이 겹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토트넘은 일단 기본적으로 3백을 쓰고 있기 때문에 서로 간의 동선 정리가 확실히 돼줘야지 이제 공간을 만들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많이 아쉬웠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게다가 평소에는 어느 정도 전방 압박을 통해서 상대의 전진을 방해하던 노팅엄이지만 이 경기에서는 그런 모습도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토트넘의 약점인 수비진의 실수 그리고 중원에서의 창의성이 약하다 그런 것을 많이 좀 잘 사용하지 못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노팅엄이 원정에서 굉장히 약하잖아요. 그래서 토트넘이 어느 정도 잘한 것도 있지만 원정에서 약한 노팅엄을 상대했기 때문에 이 경기력이 이 측면 공격이 다음 경기에도 이어질지는 아무래도 확신하기는 어렵다고 아직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토트넘 얘기로 돌아가 보자면 토트넘 입장에서는 좀 선취골이 이른 시간에 나왔던 게 좀 많이 편해지는 계기가 된 것 같아요. 일단 19분이었는데 좀 히샬리송이 우당탕탕 돌파를 하고 이제 크로스를 올린 거를 또 벤 데이비스가 슬라이딩 패스를 하고 이제 그걸 포로가 받아서 이제 크로스를 올려서 케인이 좀 마무리를 했는데 좀 오랜만에 토트넘 공격에서 뭔가 전개다운 전개를 본 것 같은 좀 속 시원한 장면이 나와서 굉장히 토트넘 팬들 입장에서도 좀 시원한 골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도 듭니다. 제가 히샬리송을 에버튼 시절부터 좀 주목했던 점은 히샬리송이 좀 저돌적인 돌파를 자주 시도하면서 스스로 좀 상대방 그 백라인을 위협하는 모습이었거든요. 그것이 근데 사실 토트넘 와서는 많이 보이지 않았고 좀 더 크루세스키 같은 좀 유려한 플레이라는 선수에게 좀 밀렸던 상황이 있었는데 이번 경기만큼 우리가 알던 윙과 측면을 오가면서 굉장히 저돌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그 히샬리송이 나왔고 그것이 공격으로 이어지면서 득점까지 나왔던 장면이 있어서 좀 히샬리송이 이번
콘테랑 좀 다투면서 좀 맞습니다. 깨달음 얻지 않아 축구를 아하. 그런 게 아닐까 싶네요. 더불어서 이제 오른쪽에 원래 히샬리송이 나왔을 때 조금 아쉬운 모습을 보이기도 했었고, 그리고 원래 그 자리에 나왔던 쿨루셉스키도 최근 경기에서는 좀 아쉬운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이렇게 만약에 히샬리송이 오른쪽에서 자리를 잡을 수 있다면 손흥민과의 그런 연계 내지는 쿨루셉스키와의 로테이션까지 좀 더 토트넘 공격진에서 여러 가지 선택지가 생기는 그런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그리고 히샬리송은 이 득점 장면에서의 활약뿐만 아니라 뭐 다음 득점에서도 일단 PK를 본인이 또 얻어냈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는 뭐 토트넘 승리에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또 한 선수 중에 하나가 또 히샬리송이기 때문에 말씀해주셨던 대로 뭐 클루셉스키와 긍정적인 경쟁도 될 수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되면은 또 반대쪽에 원래 클루셉스키가 좀 부진했기 때문에 또 그거에 대한 또 대체자가 될 수도 있고요, 역으로. 뭐 그 정도로 좀 히샬리송의 폼이 좀 올라왔다, 이런 점이 좀 기대할 만한 그런 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 히샬리송이 잘하면 또 장점이 있는 게 히샬리송이 케인 자리로 올라가면 케인이 또 내려올 수 있는 거기서 알다시피 토트넘은 케인이 다 해줘야 되거든요. 아 맞아요. 좀 내려와서 빌드업도 하고 올라가 앞에 가서 포스트 플레이도 하고 득점도 케인이 하고. 네, 포스트 플레이 정도는 히샬리송이 네. 좀 해줄 수 있지 않을까 그 자리 위치를. 그래서 이 좀 그나마 다행이다. 케인이 모든 걸 해줘서 하나 정도는 덜 해주지 않을까 이 정도 상황이 온 것 같아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이 경기에서도 기억을 뭔가 되돌려 보면은 케인이 내려와서 빌드업 해줄 때는 히샬리송이 앞에 좀 있어서 공을 받아주는 뭐 그런 모습도 있었기 때문에 클루셉스키는 사실 그런 걸 하기는 좀 어렵잖아요. 그런 면에서는 확실히 히샬리송의 장점도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다른 얘기긴 한데, 이 경기에서 콘테 감독이 약간 다르게 주문을 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좀 미드필더 선수들의 플레이 스타일이 약간 바뀌었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 경기에서는 호이비에르와 스킵이 중원을 구성을 했는데, 평소보다 좀 더 측면으로 열어주는 롱패스나 전방을 향한 롱패스가 좀 더 과감하게 나갔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평소에는 토트넘이 일단 상대 전방 압박에 막혔을 때 후방 센터백 라인에서 케인으로 보내주는 롱패스가 거의 지배적으로 이루어졌거든요. 근데 이 경기에서는 중원 미드필더 선수들이 측면이나 전방으로 보내주는 패스의 빈도가 늘어났기 때문에 좀 더 다른 선택지가 주어졌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이것의 퀄리티라고 해야 될까요? 정확도가 굉장히 높았다고 말하기는 어렵겠지만, 만약에 이게 앞으로의 경기에서도 가능하다면 토트넘이 공격을 풀어내는 과정에서 조금 더 다양한 그런 장면이 연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뭐 최근에 토트넘이 공격 전개, 빌드업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는데 뭐 이번 경기에서 어느 정도의 해답을 찾았으니까 또 다음 경기도 또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다음 파트로 넘어가 볼 건데요. 일단 제일 중요한 파트입니다, 이번에. 그래서 기다리던 좀 손흥민의 프리미어리그 99번째 득점이 이제 나오게 됐습니다, 후반전에. 그래서 히샬리송이 또 이번에도 또 관여가 돼서 역습 상황에서 좀 첫 번째 크로스는 좀 실패를 했지만 두 번째 크로스를 잘 연결을 해주면서 좀 침착하게 마무리하는 그런 장면이 됐습니다. 그래서 2월 19일 웨스트햄전 이후 약 한 달 만에 득점이고요. 그리고 리그 6호 골, 그리고 시즌 전체로 따지면 10호 골을 기록을 하게 됐습니다. 되게 고무적인 상황인 것 같아요. 손흥민 개인 입장에서는 이번 시즌 좀 부진하다는데 역시 손흥민이다 네. 라는 그런 기록을 보여주고 있고, 시즌 막바지에 이제 좀 더 챔스 경쟁이 활발해진 상황에서 손흥민의 득점은 분명히 토트넘으로서나 손흥민 보인 개인도 다음 시즌 유럽 대항전을 다시 나갈 수 있는 네. 그런 기회 될 수 있는 좋은 득점이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 보면은 저는 이 득점 기록을 보면서 벌써 시즌 10호골이구나. 사실 부진하다 했기 때문에 거의 한 자릿수였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번 득점으로 10호골을 돌파했다니까 생각했던 것보다 골을 많이 넣었다. 그리고 앞으로 한 리그 몇 골만 더 넣어서 한 10골 정도만 맞춰주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좀 부진했던 게 사라지지 않을까, 또 이런 생각도 들고요. 일단 손흥민의 득점 외에도 이 경기에서 좀 몸놀림이 나쁘지 않다, 킥도 굉장히 정확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일단 폼 자체는 평소보다 이전 경기들보다 조금 올라온 모습을 유지하고 있는 것 같고, 일단 앞에 코골 찬스까지 실제로 이 경기에서 나왔는데 네. 이제 나바스의 선방이 있었고 그리고 막히면서 결과적으로는 그게 나오지 않았다는 게 조금 아쉬운 부분으로 남을 수는 있겠지만, 어떻게든 손흥민이 득점을 만들어냈다는 사실은 뭐 긍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움직임도 뭐 저희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한층 개선된 모습을 또 보여줬기 때문에 뭐 앞으로의 활약도 더욱 기대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혹시나 이제 손흥민 선수 프리미어리그 100골 하면 이벤트를 이번에 하고 있거든요, 스포티비에서. 그래가지고 혹시 그 이벤트를 노리는 분들은 일단 다음 경기를 매우 주목해 봐야 하지 않을까. 제발 드디어. 네, 드디어. 자, 그거 약간 광고주가 걱정될 정도로 좀 오래 하고 있거든요. 광고주는 꿀이죠. 네. 아, 그런가? 오래 좋은 하니까. 돈으로 오래오래 하니까.
아무튼 그래서 그 이벤트가 다음 이제 라운드에 끝날 수도 있으니까 많이 이제 촬영할 준비를 하시고 빠리빠리 보내시면 아마 또 TV를 또 준다고 하니까요. 그 기회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손흥민 선수가 이번 경기에서 굉장히 잘했는데 일단 찬스 메이킹이 5번이나 있었고, 그다음에 뭐 득점도 하나 기록했고, 뭐 롱패스도 2번 다 성공했고, 그다음에 크로스는 6번 중에 또 4번이나 성공을 하면서, 그다음에 또 세트피스에서도 좋은 킥 과정이 또 있었기 때문에 진짜 이번 경기에서의 활약이 다음 경기에서도 이어지기를 좀 바라는 마음만 가지면 될 것 같습니다.